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11일 시장 마감 상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을 또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짚어보고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5%가량 밀리면서 장중 내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에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밀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1.2% 정도 밀렸죠. 선물은 조금 더 빠졌는데,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저점 부근은 투매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요렇게 2차 투매가 나왔을 때 아래 꼬리를 잡아줬던 부근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린 이유는 일단 조정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가 조금씩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했죠. 그래서 엔화가 143엔대에 있었는데 이게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어제 미국장에서는 141엔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BOJ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40.9엔까지 90엔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요 숫자가 깨지고 나니까 시장이 밀렸고요. 일본 시장도 좀 2%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밀렸는데, 하나 우리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 시장 전체를 팔고 있느냐? 아니요, 매도한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매도 물량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얼마 매도했냐면 1조 원 매도했습니다. 이게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이 하루 종일 매도합니다. 코스피는 맨날 그렇죠. 그래서 1조 매도를 했는데, 이 1조 원 넘는 매도 중에서 얼마가 9천억이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보시면 9천억이에요. 9천억 매도를 했고요. 오늘 해리스가 토론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해리스가 공격,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방어였습니다. 트럼프 표정을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하고는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민자에 대해서 주요 공격 포인트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완전 멘탈이 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괜찮아지면서 해리스 수혜 업종들이 올라갔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전지죠. 2차전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재생 올라갔습니다. 신재생.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보시면은 자동차 업종들은 일제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전기차 이외에 다른 내연기관차에서는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타는 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아,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요거 합치면은 1조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도가 전체적으로 쏟아졌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군에 한정이 됐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일까지 이제 패대기를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렸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하락의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 부도 차트인 것처럼 갭 떨어지고 빠졌다가 갭도 떨어지고 빠졌다가 갭도 떨어졌죠. 그죠? 이거는 6만원에서 6만 1,000원대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사실은 기술적 흐름으로 봐서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디서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은 남아 있으나 하락의 막바지는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전력 사놓고 계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잘 안 빠집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것이 어제 유가가 빠졌거든요. 유가가
$60대 깨고 나서 어제장에 $66 막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지. 그러면 얘한테는 호재예요. 유가가 저유가 시대가 되면, 저유가 시대 이렇게 되면 원료 수입 가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플러스 여기에 뭐까지 나온다? 달러 약세까지 나온다. 약세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국전력 담아놓고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유가 있죠. 저유가에다가 최근에 온라인 식료품 가격들이 급락하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큰 사고는 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점점 바닥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정방에서도 그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버스. 그죠? 현금 20%, 인버스 한 15%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인버스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조금씩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바닥이 좀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강한 주식 무료 텔레그램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무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설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위에 보시면 유한양행이 있어요. 그죠? 유한양행. 그리고 뭐 배터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챙겨라.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 그죠? 유한양행이 나오는데 수렴한 뭐 유한양행의 차트를 아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얘를 왜 지금 공략을 해서 챙겨야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파동이 거의 끝난 거야. 파동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역배열 갔다가 쌍바닥 잡고 수렴했다가 4번 터지고 5번 터지고 6번 터진 다음에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거 돌파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시세의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여기가 이제 21선 박스권을 만들고 손바뀜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서 전고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치는 거. 이제 이게 끝이야. 이게 파동의 끝이라고. 파동은 대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승 추세 돌입을 하고 11선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갔다가, 그죠? 6번 갔다가 이렇게 손바뀜 나오고 전고점 때 돌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세가 끝난단 말이야. 그죠?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번호로 따지면 이렇게 역배열 과정에서 나오는 게 1번입니다. 그죠? 역배. 그 다음에 쌍바닥을 잡는 게 2번이야. 쌍바닥. 그죠? 그 다음에 안착하고 수렴하는 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 돌입이라고. 그 다음에 5번은 눌림목입니다. N자 눌림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차트 아무데나 대고 이거 N자 눌림목입니다. 웃기는 소리 말라 그래요. N자 눌림목 아니죠, 저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6번 나왔다가 내려와서 7번. 요게 이제 손바뀜이라고. 손바뀜. 그 다음에 이렇게 8번 나왔다가 9번 나왔다가 10번 나와서 끝나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들이 이렇습니다. 그죠?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한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닥 잡았죠. 그죠? 쌍바닥 잡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4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선 왔다가 5번 나왔고, 그죠? 다시 올라가서 6번 나왔어. 그런데 6번 나올 때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면 또 5번 간다 그랬어. 5번. N자. 그죠? N자 파동.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돌파 나왔네. 6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11선 와서 5번 6번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11선에 왔다가 이게 여기까지 못 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번 갔다가 7번 가는 거예요. 7번. 여기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 요런 차트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7번이야.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그죠? 8번 9번 10번 나가는 거예요. 10번. 그죠? 그래서 시세 랠리가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서 이게 또 간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료방에서는 요거 돌파 나올 때부터 이제 공략해갖고 이따만큼 먹은 거죠. 근데 내려왔는데 여기에 눌림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떤 것처럼 이렇게 11선 눌림목 만들어지는 요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요거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음봉에서 삘삘삘삘 거릴 때, 어제도 이제 한 4% 올랐거든요. 삘삘삘삘 거릴 때 요거 짧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도 보세요. 요거 역배열 1번이죠. 이거 60분 봉입니다. 60분. 패턴은 똑같아요. 자, 내려와서 쌍바닥 잡고, 그죠? 3바닥 잡았고, 3번 수렴했고, 그죠? 요거 튄 거야. 그래서 요거 튄 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게 튄 거 같지만 이거 7% 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단타를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말고 제가 이제 똑같은 차트 요런 애들도 같은 애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 있어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핑거라는 종목인데, 핑거는 이제 뭐 며칠 전에도 나왔고, 그죠? 오늘도 나왔고, 핑거. 그래서 핑거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얘도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역배열 터졌죠. 그죠? 이게 1번이야. 쌍바닥 역헤드앤 숄더 잡았지. 그죠? 2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수렴했지. 3번이야. 그 다음에 상한가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이때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돌파 나오면 다음날 또 급등. 그런 다음에 얘가 내려오잖아.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란 말이지. 5번에서는 11선 위아래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반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더 쪼개 들어가 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60분 쪼개고 30분 쪼개고 5분 쪼개고 계속 쪼개봐. 쪼개보면 단타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분봉에서는 어떤 기법, 일봉에서는 어떤 기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원칙을 갖다 들이대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 5분봉입니다. 5분봉. 5분봉에서 보시면, 자, 깼지 1번이야. 그죠? 볼린저 밴드 하단 깨고 내려온 거 1번. 이럴 때는 건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보세요. 역배열하면 계속 역배열, 전저점 깨고 내려온다 이거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간다. 요렇게 바닥 잡잖아요. 쌍바닥이죠. 2번이야. 그죠? 수렴했어. 3번이야. 수렴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번.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11선 오면 5번 나오고 튄다는 거야. 그러니까 5분봉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지금. 5분봉에서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15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만들고 있잖아. 똑같죠? 1번이야. 그죠? 내려오니까 1번이야. 쌍바닥 어디야? 여기야. 2번이야. 여기가 3번이야. 그죠? 볼린저 밴드가 15분봉에서는 이제 나오고, 이제 4번 들어가고 있는 거지. 5분봉이 더 빠릅니다. 왜? 짧은 봉일수록 파동이 더 빨리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15분봉에서는 이제 4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30분봉으로 보자. 자, 이게 30분봉입니다. 30분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계속 터지고 있었어. 수렴도 못했어. 그런데 역헤드 숄더 나오고 여기 쌍바닥 잡았잖아. 1번 나왔고 2번 나왔어. 얘 3번 가고 있는 거야. 3번. 그죠? 아까는 우리가 5분봉에서는 4번 나왔다, 5번 나왔다, 6번 나왔어. 그죠? 5분봉에선. 그 다음에 15분봉에서는 4번 나왔어. 그 다음에 지금 30분봉에서는 몇 번 나온 거예요? 3번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얘 4번 갔으니까 5번 나오겠네. 3번 갔으니까 4번 나오겠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면 주가의 시나리오가 세워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60분봉을 볼까요? 60분봉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쌍바닥 잡고 2번 잡고 2번에서 3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핑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60분봉에서 3번 만들고 4번 터지는 구간을 봐야 되겠구나. 그럼 5분봉 기준으로 손절은 어디를 잡을 수 있을까? 5분봉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짧게 손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4번, 5번, 6번 가고 있는데 21선을 깨면 손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손절을 짧게 잡고 가는 겁니다. 깨지면 다시 봐야지. 왜? 아직까지 60분봉 살아있고 1봉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쫓아가면서 5분봉으로 단타 치고, 그죠?
30분 봉으로 스윙하고 60분 봉으로 긴 스윙하고 이렇게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거지. 단타는 이렇게 치고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브리핑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관심 종목들 쭉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시장 정리를 쭉 해드려요. 지금 시장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강세 업종은 왜 강세 업종이 같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차트만 보시지 말고 시장이 지금 다리를 뻗을 때냐 아니면 뻗으면 안 될 때냐,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인버스까지 사야 되느냐 아니면 현금을 줄이면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아무 때나 막 갖다 지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주식 무료 정보방에서 전체적인 시각 또 급등주들 상한가 잘 나옵니다. 요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다. 그래서 주소는 우리 영상에 설명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설명란. 그래서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무료방입니다. 맞죠? 무료방.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 방송이 고르지 않았던 거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